2020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년도 안 남은 국회의원 선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치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은 전자개표기 반대,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반대라고 하는 것은 벌써 10년 그 전에도 이러한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할 겁니다. 필리핀이 어떻네, 또 근래에는 아프리카가 어떻네, 이런 이야기들 들어봤을 텐데, 결국 그때의 그 주된 논조는 전자개표기의 기술적 문제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물론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의 문제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기술 발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좀 더 지켜보자, 이랬던 것이죠. 간단히 이야기해서 과거에 나왔던 그 전자개표기 반대라는 것은 기계 자체를 믿지 못한다. 물론 그 속에는 기계 작동을 할 때 조작을 하는 면, 설계할 때부터 애초에 좀 의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다. 조작할 때 또 그렇다 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현재 다시 대두된 전자개표기 반대,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부에서는 대체로 이제 전자개표기의 그 문제점을 많이 보완을 해서 그 수준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그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전자개표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국민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자개표기라는 것도 물론이고 결국은 선거를 운용하는 인간들, 그들이 의심스럽다. 이제 선거의 그 실시, 그 전 과정에 있어서 국민이 그것을 맡겨둘 수 없다. 전자개표기가 100% 완벽해도 결국은 인간과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전자개표기가 하니까 완전히 객관적이다, 믿을 수 있다. 맨 처음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때 인간이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전자개표기 들여오자,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제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는 AI가 이제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간을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럴 때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하고 국민을 상대로 싸움질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믿음을 획득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이렇게 하면 믿어주겠는가, 또 이렇게 하면 믿어주겠는가, 수십 번이라도 하라는 대로 다 해가면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국민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불충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는 믿음이 생길 리도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정부가 취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번 2020년 총선에 수개표를 주장하는, 다시 말해서 달리 말하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거부하는 이런 것은 문재인 정권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속이다가 들통이 났고, 그래서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하는 정권이요, 거짓말하는 정부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정치 세력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지요. 국민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는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변형해서 해석하는 그런 정부다. 통계청에서 소득 통계를 왜곡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그 최저임금 효과, 거기에 관한 통계를 왜곡했습니다. 경제성장 통계에서 해석을 통해서 왜곡했습니다. 비정규 근로자,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기존의 다른 어느 곳에서 하고는 다르게,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전 정부하고도 다르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내버린 이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아동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인 것이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해서,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위에다가 몇 점 이렇게 써서 시험지를 돌려주는 일, 과거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시험지를 받았더니 선생님이 써놓은 점수가 10점인 겁니다. 10이라고 써있고 밑에 가로로 두 줄 찍찍 그어놓은, 많이 보았죠. 이런 식으로 점수를 써놓은 것을. 문재인 아동은 이거 큰일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집에 가면 회초리로 종아리 맞고 이제 TV 시청도 금지되고 게임도 금지당하겠구나. 문재인 아동이 약속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면은 설령 그것이 내키지 않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문재인 아동은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습니다. 시험지에 1, 0이라고 써있는 그 일자를 9자로 고친 것이죠. 시험지는 이제 90점짜리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재인 아동에게 묻는 겁니다. 학교에는 어차피 10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부모님의 눈을 그렇게 속인다고 해도 한 달도 못 가서 어차피 발각이 될 텐데 왜 그런 위험하고 나쁜 짓을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문재인 아동은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1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주면 맞아 죽을 거야. 그런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이런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문재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점수를 위조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21세기가 되었는데 세계에서는 여기저기 독재자의 뉴스가 계속 전해옵니다. 그 중에 나라의 경제를 폭망하게 한 독재자들은 보면은 지금과 같이 발전한 21세기에 야당을 탄압하고 음으로 양으로 선거 조작을 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이것도 하나의 그 유행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있죠.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 한국 사이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국민들의 그 지적 수준 그리고 리걸 마인드가 월등하게 높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국민에게 문해력이 낮다, 거의 문맹이다 이렇게 종종 다그치는 소리를 했지만 세계 평균하고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국민 여러분은 대단히 수준이 높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체격도 좋고 그렇죠. 서구인들은 그런 사람들도 독재자에게 그냥 어이없이 무릎을 꿇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독재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인 것이죠. 우리는 수틀리면 다 엎어버리는 그렇게 센 그런 국민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높은 문화 수준 그리고 훌륭한 경제 발전 이런 것을 이루어 왔고 또 대단한 그 지식욕 이런 지적인 그런 그 탐구를 좋아하고 또 그런 것을 바라고 하는 이런 국민에게 있어서 독재자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그 문재인 정부를 보게 되면 이때는 소위 여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당이 이제 집단화 해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여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라고 할까 기생 정당이라고 할까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은 여당 그룹 여당 집단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여당이라는 것이 놀랄 만큼 비대해졌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선거 법안은 국회의원 나눠먹기 법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이야기한 그런 소위 여당 그룹이 독단으로 처리를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정당들의 그 반대의 목소리는 간단히 묵살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일당 독재의 모습입니다. 일당 독재의 모습으로 승리하면 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그 위성정당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정당
해산돼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일당 독재를 절대 금지합니다. 표를 많이 받아서 일당 독재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회의 그 모습, 정당이 힘을 쓰는 이 모습은 대한민국 헌법을 그냥 죽이지 않고 세워놨다고 하는데 형해화했다. 죽은 해골 취급을 해버리고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다루었던 이 조국 수호 파란장미, 여기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명하신 대로 투표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문을 바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집단, 인터넷 단체 여기에 보면 정당 이름하고 자기들에게 동조할 의원들의 이름을 다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당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확인을 했듯이 적어도 5개, 6개 정도의 정당 이름, 이것이 나와 있고 그들이 단일 행보를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그룹에 속해 있는 정당은 독립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잃었고, 사실 제대로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면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을 요건 불비로 정당을 해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당 해산 심판과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씨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당 독재 하에서는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빈발한다. 당연히 아주 쉽게 해치울 수 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런 것도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잃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사육된 언론 방송 그리고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 전 문재인 씨가 국민과의 대화쇼라는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블라인드를 강조했죠. 공정하게, 그것도 객관적으로 차별 안 하고 하겠다. 그랬는데 잘 알고 있듯이 백두가, 흰머리라고 해야 하겠죠. 백두가 시종일관 문재인 씨하고 같은 화면에 나란히 비치더라. 블라인드 아니다.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어쩌면 이것이 여론을 왜곡하는 어떤 단초로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육된 언론 방송을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식을 뉴스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고문 게시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국민은 어떤가? 선거 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사육된 언론 방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덮어버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국민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그거 모두 문재인 씨가 골라 넣은 사람들이다. 결국 그러다 보니 지금이건 혹은 차기이건 상관없이 문재인 정권에 줄 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 때 여당 그룹이 아닌 측만 집중 단속을 할 것이다. 단속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겠지만 법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역시 이것은 법을 무기로 쓰는 부정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단속 자체가 바로 선거 부정의 수단이 될 것이다. 국민이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무리도 아닌 것이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그 진짜 선거 부정 사건들,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2018년 6.13 지방선거, 거기에 문재인 정권이 개입했다 하는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선거 사건, 즉각 탄핵하라,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는 그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는 청와대, 여당의 그룹, 그 위성 정당들까지, 그 다음에 경찰까지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선거를 불신하는 것은 점점 더 그 불신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근래에 뉴스 한 건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9년 9월에 전라도의 한 자치단체가 도로 포장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 들어간 아스팔트 포장 공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산업도로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거기 무거운 화물을 실은 그런 대형 트럭들이 자주 오가면서 길 가장자리가 마치 그 천을 주름 잡아 놓은 것처럼 위아래로 울퉁불퉁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번 전라도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한 이곳은 이제 새로 만든 새 도로입니다. 그 도로면이 바로 이렇게 주름이 잡힌 상태로 있다. 그렇게 완성이 됐다. 이것이 뉴스인 겁니다. 뉴스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1.3km 정도나 이런 도로 상태가 계속된다. 차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이곳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겠죠. 더구나 새로 만들었는데 설령 주름 잡힌 그런 도로라 하더라도 새로 포장을 하게 되면 매끈하게 바뀌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공무원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농촌 도로가 아예 처음부터 균일하게 평형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YTN 12월 1일 보도 내용입니다. 뭐뭐 한 것 같아요 라든지 모든 길이 처음부터 반듯하게 평형이어야만 반듯한 아스팔트 도로가 나온다. 이런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들의 정신 상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 해이한 정신 상태, 게다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나 차기 여당 그룹에 충성하는 타락한 공무원들의 행태, 이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기대가 거의 다 무너졌다. 이런 현실인 겁니다.
선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거 운동 기간, 투표 과정, 개표 과정, 최종 집계 이러한 전 과정 동안에 공정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하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큰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에서 좌회전 차량이 이쪽 보행자가 서 있는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몰려서 있던 사람들이 빽빽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옆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좌회전 차량은 더 이상 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 길에는 이제 직진 차량들이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횡단보도 앞쪽에 어중간하게 머리를 걸치고 있는 자동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곧이어서 이 자동차가 불쑥 횡단보도 한가운데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놀란 그 보행자들이 황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운전자가 그 난폭 운전자도 아니고 그도 이 행인만큼 보행자만큼 놀란 얼굴로 계속 입으로 무엇인가 들리지 않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머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뒤쪽으로 그 자동차 후미를 고치기라도 할 듯이 그렇게 바짝 가까이서 달려 지나가는 직진 차량들이 빽빽거리고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여성 운전자는 몹시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당장이라도 자기 차가 사고를 당할 것 같은 그런 그 직진 차량들의 기세, 그것을 보고 놀래서 저살자고 그 차 안에 있지도 않고 맨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쪽으로 차를 몰아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인간의 마음이 저런 식으로 작동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자기가 운전자라고 한다면은 전문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은 항상 전문가가 사고를 냈다,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그런데 좌회전이 끝났는지 자기가 그렇게 오면은 시간이 부족할지 하는 것도 모르고 달려든 무지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앞차 꽁무니에 따라 붙어서 시간이 되든 안 되든 먼저 가겠다 하고 달려든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인에게 어쩔 수 없다고 하다못해 다른 차를 앞질러 갈 땐 손이라도 내줬지요. 그런데 걸어가는 보행자에게는 그런 양해도 없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하는 그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차를 몰아붙인 반사회성, 이 반사회성의 죄, 그에게는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별짓 다 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선거에서 결국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최종 집계 숫자까지 바꿔치기를 할 정도로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고
국민의 의심을 받고 국민이 저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이런 대상이 되어 있는 지금의 문재인 정권, 그리고 공무원들, 기타 그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그것이 분명하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킨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불신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선거에 좁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 자업자득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씨나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잘못되고 불리하게 나왔을 때 어느 것 하나 승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권, 그 여당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뭐 그냥 좌파 세력, 자기들이 득세했다는 생각이 이제는 좀 아마 흔들리고 있을 텐데 자기들이 힘이 세다 이렇게 믿고 달려온 이제 3년이 돼가는 이때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 큰 것은 국민이고 센 것은 국민이다. 이것을 지금은 깨닫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국민이 너희들을 버리겠다 하고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겨우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막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2017년 탄핵 결정 당시에 사실은 양쪽이 다 그랬습니다. 서로 아무도 이쪽이면 믿겠다가 아니고 사실 탄핵 결정이 나오면 그 반대쪽이 안 믿고 안 나오면 또 그 반대쪽이 안 믿고 어차피 충돌은 당연히 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무시무시한 그런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그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정된 국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개표기는 안 되겠다. 이것은 화약고다. 그러니 수개표를 해야 할 것이고 앞에서도 이전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면서 수개표를 해서 그래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그래도 이것만큼은 사실 선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운용을 한다 하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 좌파 세력에게도 그렇고 전체 국민에게도 이것이 좋은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이 정부를 또 구체적으로 또 더 추가를 하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경찰, 정치인, 특히 여당 그룹, 그 외에 그냥 죄 없는 그러나 비겁한 그런 공무원들까지 전부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수개표도 수개표지만 개표를 직접 하는 그 작업 담당하는 사람들, 또
투표와 개표에 있어서 참관인들, 지금까지는 좀 특별한 사람들을 그런 일을 시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야 하겠다. 개표 보도도 과거에는 그 기존 언론 방송이 담당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과 업무에 좌파가 아닌 국민들이 대거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 전체 국민이 아니고 좌파가 아닌 국민이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현재가 그 좌파 독재 상태이고 당연히 범여권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개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거기에 덧붙여서 좌파가 아닌 국민들이 대거 참가해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참가하면 되느냐? 양념처럼 한 자리 끼워줬다 이래서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일반 국민이라는 것은 훈련이 안 된 비전문가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매수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법관이나 수사관이나 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은 그들이 전문인으로서 훈련이 돼서 법을 지키는데 사사로움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그 정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 승인을 하고 승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또 언론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국민을 참가시킨다고 할 때는 숫자 몇 이것이 아니고 매수가 불가능할 정도의 다수.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어느 선을 넘어가면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매수되지 않는 인간도 반드시 섞이게 되어 있죠. 이렇게 다수가 참가해서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전자개표를 거부하고 수개표하고 또 여기에 국민이 참가해서 직접 참가하고 감시하고 보도하는 데까지 국민이 직접 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은 가능합니다. 그 방법상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목적상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그 기술 발전은 중계한다고 이야기하죠. 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 보여준다 하는 것이 카메라가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또 뭐 전파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이 한계를 상당히 멀리까지 밀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의 그 인터넷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은 거의 하려고만 하면은 다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선거와 같이 지점을 그 거점을 몇 개 두고 하는 이런 것이라면은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다. 기술적인 한계는 없다고 봐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은 좌파들이 그 직접민주제를 구현하겠다 하고 꿈꾸면서 일을 저지른 것들,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될 법한 말도 아니지만 그런데 어떻든 꿈꾸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꿈을 좌파들 스스로 밟아버린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죠. 직접 민주주의를 하건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건 주체는 국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사육하고 그것은 잘못된 꿈이죠.
바로 통계를 조작하고 보도를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잃은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어떻든 현재 기술적으로 선거 전 과정을 개표까지 다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을 속이거나 모든 사람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매수가 불가능할 정도의 다수가 이번 선거는 같이 치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민주주의, 헌법이 규정한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자개표기의 편리함을 버리고 다시 수개표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파가 아닌 국민들, 또 그 좌파가 아닌 국민들 가운데 마이크를 지닌 사람들, 그런 국민들을 최대한 참가시켜서 실시간으로 전체 국민에게 선거 전 과정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그런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조금 불편하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조금 비용이 더 들지 모르는 수개표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기계적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한 번 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